하시게 되겠지만 다른 지금까지의 그 여러 형태 최근의 디자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첨예한 현실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디자인과를 나왔든 뭐 디자인계에 나는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하고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계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이런 단계 그 어떤 카테고리가 아닌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는 시스템하고 관계가 함께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워밍업을 좀 해가지고 이게 같이 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그 논의의 지점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리고 예비 포럼의 형태로 상상마당을 정하고 본 포럼을 이제 11월 25일 날 홍대 그 시설을 빌려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럼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이 포럼이 왜 이렇게 이 포럼만 좀 유독 이렇게 좀 시간에 그 편차를 갖고 하는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오늘 첫 번째로 그냥 뭐 이 DD 포럼의 전체에 그동안에 7번까지 진행한 것과 관계없이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이 지금 공공 디자인이 쉽게 우리가 공공領域 디자인이나 또는 공공 디자인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의 정도의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부분적으로 뭐 인턴이나 기타 어떤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여가 되면서 사실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공공 디자인 영역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시의성이나 또는 적절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뭐 더 바쁘신 일이 있으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바쁘다고 하는 것이 그 중요도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의 바쁘다는 것으로부터는 조금 좀 거리두기를 좀 하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한 달 정도 11월 25일까지의 어떤 정황 속에서는 가능하시면 지금 오늘 토론되는 내용이나 또는 여기 선생님들의 발제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이 지금 디자인의 공공성이나 또는 공공 디자인의 문제가 더 이상 그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나 또는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계를 위한 또는 진정한 의미의 그 대한민국의 디자인의 문제로 조금씩 이렇게 뭔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주체적인 태도와 행동이 필요한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도 지금 박사님이 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그 듣기에 그러니까 저 많은 숫자를 다 외워야 되는 것이냐, 뭐 어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문제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걸 뭐 여러분들이 다 저 수많은 그 예선과 이런 것들을 무슨 외거나 또는 그거를 자기가 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또 오늘 제가 나눠드린 2장의 페이퍼도 이게 무슨 지식이나 무슨 정보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뒤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이제 작성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문성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담보하게 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거기에 대한 지적인 어떤 뭐랄까 그 레퍼런스가 좀 짧게 되면은 이건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그냥 관객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번 이 사안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공공 디자인의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인 그러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그 두 번째 포럼까지, 본 포럼까지 좀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단지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뭐 정치적인 상황들을 좀 아시잖아요. 최근에 뭐 서울시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의 대부분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쩌면 디자인의 문제에 커다란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동안은 좀 외곽에 또 이렇게 좀 지켜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시민으로서든 아니면 한 사람의 디자인계의 그 일원으로서 그
할 말 있어라고 하는 저러한 그 행동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서 보다 나은 어떤 그런 환경들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DD 포럼 8이 갑자기 이렇게 그 서울시장 선거에 이 정황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죠? 지금 이런 포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타이밍을 맞춰서 마치 포럼을 하는 것 같고 또 뭐 다음 뭐를 위한 그런 그 준비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거 없이 출발을 했는데 이게 묘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오해를 해도 되는데 그런데 되게 시대라고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대의 그 묘한 그 어떤 분위기들이 아까 뭐 10년 단위로 뭐가 움직인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주 묘한 분위기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시에 똑같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어떤 해에 유독 뭐 어떤 논의들이 좀 많이 있어진다든지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담론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 말은 아마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디자인계의 어떤 또는 디자인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의 중요한 지점들이 아마 여기서 또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사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을 뭐 제가 부른 건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불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친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노동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한국 사회에 여러 그 선진적 또는 근대적 형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단체나 아니면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 또는 이렇게 이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하고의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나 아니면 수혜자의 입장에서의 그들의 어떤 존재감이 정치화됐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적어도 미개 사회로부터는 벗어났다. 또 심지어는 뭐 일정 부분 그 국가 단위의 커다란 그런 일테면 그 정책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거가 그냥 일방 처리되지 않고 항상 시민단체나 또는 거기에 수혜자들의 의견과 함께 이것들이 뭐 갑론을박을 벌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걸 보고 소위 뭐 선진 또는 뭐 민주사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지만은 기업 단위로 보더라도 어떤 정책 하나가 결정되려면 반드시 그 노조 관계자들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거의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불과 굉장히 오래전에 이것들이 이 사회 속에 존재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한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게 전태일이라고 하는 한 인간 주체가 그 시대와 맞물려서 그 사람이 유대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절박함과 함께 소위 분신이라고 하는 걸 통한 그 자기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언은 전태일이가 죽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노동자들과 이 땅의 삶을 꾸려가는 그 주체들, 실제의 주체들이 자기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금의 시스템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사실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300년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불과 30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아버지 세대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전태일의 일기 중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아마 그 자살을 선택하고 나서 그 자살 중에서도 왜 분신을 선택했냐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식으로 죽어야만 신문에 이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신문에 나와야 돼요. 신문에 나와야만 이제 이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고 평생의 소원이 대학생 친구를 갖는 것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대학생 친구가 필요했냐면 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자기 뭐 이러한 그 교양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 친구를 하나 사귀게 되면 그에게 이 노동법이 이게 뭔지를 알려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법적인 형태의 절차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뭐 노동의 환경 개선이라는 건 나중에 쓴 말이고 처음에는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누이의 피부
피부의 이 트러블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도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건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형태로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신문 사회면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문 사회면에 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로 뭐 상의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자기 이제 결심하는 거죠. 그런 정도가 되려면 이거 상당히 극적인 형태의 어떤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분신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본인 나름대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한 겁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유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유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문장의 시작이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당신들이 알아서 나는 이런 정도의 목소리밖에 얘기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또는 그 친구들은 좀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첫 문장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어. 제 오늘 심정이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여러분들이요, 부탁이 있다. 제가 2001년 뭐 12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그 기획 전시였습니다. 기획 전시를 만들어내면서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지만 저는 거기에 큐레이터로,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를 하면서 소위 공공 디자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아마 어떤 꽃을 피워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뭐 누군가가 이제 나중에 역사를 쓰게 된다고 하면 그 전시를 상당히 의미 있는 전시로 기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도 사실 어찌 보면 최근에 그 전시가 있고 난 이후에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공공디자인 10년의 어떤 성과 또는 뭐 과제 또는 위상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10년의 근거는 아마 그 전시를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 방점을 찍어놓고서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큐레이터로 참여하면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아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그러한 실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실천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요, 또는 동료들이요, 또는 친구들이요, 함께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대신 그 뒤에 많은 후배들과 많은 또 동료들이 이 공공디자인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거나 아니면 대안적 형태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제안을 했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권혁수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적어도 10년 동안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과 동료들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의 주체가 뭐냐고 하는 것 또는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의 공공성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또는 공감을 일으켰던 선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나은 좀 더 부끄럽지 않은 공공 디자인 또는 디자인의 공공성의 세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또 우리들의 후배들 앞에서 또는 우리들의 그 다음 세대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자기 주체를 가져야 하겠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더 부담스럽다면 그냥 지금 현재 디자인계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저런 그 함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철야를 하는 뺑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어쩌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한 뭐 작은 권리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실은 동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세미나 자리가 아니고 아마 홍대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포럼을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그 꿈에 나타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근데 장소는 코엑스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 장소. 코엑스하고 비슷한데.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이제 행사장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르별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보니까 춤 관련된 협회에서도 여기서 뭘 이렇게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고, 이쪽에는 무슨 미술판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마 제가 조금 관심 가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이게 개꿈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1동을 지나고 2동을 지나고 3동쯤을 가니까 이제 거기가 우리가 아마 이제 해야 되는 포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김현숙 교수님도 뭐 왔다 갔다 하시고, 조 대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거길 들어갔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꿈속에서입니다. 가만있어 보자. 이게 공공디자인 그 옛날 그 전시가 몇 년도에 열렸는가라는 걸 누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몇 년도에 열렸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밖으로 다시 나와서 그걸 확인하려고 이미 이제 여기로 왔어요. 현장에 왔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이폰도 뭐 해보고 뭘 막 하여튼 하는데 꿈이라 이게. 여하튼 그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2001년인지 1999년인지 2001년인지 2002년, 2000년인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꿈속에서는 어쨌든 그 날짜를 밝히지 못하고 허둥지둥 하면서 뭐 발전을 포기하고 집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러다가 깼습니다. 깰 때 왜 여러분 꿈 꿔보면은 깰 때 완전히 확 갑자기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꿈과 현실이 약간 오버랩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반성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냐. 2001년 그게 매도에 뭐가 중요해? 너는 아직도 왜 그런 형식주의자인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뭐 그런 반성들을 하면서 이제 꿈에서 깼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그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 뭔가 모호한 그런 기억성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뭐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전시라고 표현했는데 그 전시가 19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2001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1년 동안 무슨 포럼이 뭐 몇 개의 포럼들이 있고 말이죠. 이 전시는 나중에 결과 같은 거였고 또 그것을 다시 묶어서 뭐 책을 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한 3년에 걸쳐서 횟수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정확하게 몇 년도가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 있었던 그 몇 년 동안의 그 기억이 저한테 분명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거기서 몇 가지 과제들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하자든지 저렇게 하자든지 그런 과제가 나왔을 때 실질적인 어떠한 형태의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의 그것이 그 단지 그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라 이미 지난 어떤 과거의 잔상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개꿈 정도에서 지금 저의 디자인의 공공성이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들면서 또한 이 자리에서 제가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페이퍼는 이 A3로 된 3장의 페이퍼인데요. 이 첫 장, 간판 공공의 법, 공무의 법 또는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으로 되어 있는 이 페이퍼를 잠깐 좀 보시면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선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중간쯤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나이다. 나와 너의 관계의 나이다. 복도를 지나서 계단을 내려오는 내가 하루에 24시간 앉고 서면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며 살아가는 수많은 나이다. 2001년 12월 14일 디자인미술관에서 이 수많은 나와 곧 우리와 만나게 될 것이다.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 속에서 대통령 선거의 포스터를 바라보고 정치적 행동을 선택하는 나, 버스 정류장에서 약속 시간을 재며 나눌 이야기를 메모하는 나, 문득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인생이란 하며 쉼터를 찾는 나, 지갑 속에서 증명서를 꺼내 보이는 나, 이렇게 수많은 나의 우리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시에 여러분들을 또는 여러분의 선배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또 아마 저희가 아마 기자간담회도 미리 만들어서 했을 거예요. 상당히 그게 공격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준비 과정도 되게 길었고,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뭐 어디 기억에는 어디 호텔 점심시간에 뭐 자리를 빌려서 기자들에게 뭐 촌지는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들 평소에 먹지 않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공공성 또는 공공연계 디자인의 중요성을 우리로는 약하니까 그 저널리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뭐 6개월 동안 한동안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되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사업자들도 뭐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뭐 이런 논의와 관련돼서 제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려다니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한 4년 정도가 흘렀는데, 2005년에 우측을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것인데요. 2005년 12월 8일. 그러니까 2001년 12월 14일 날 그런 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 12월 8일에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학자, 그 다음에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그 다음에 디자인계 업종의 종사자, 이 종사자라는 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좀 관료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 약 80여 명의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해서 국회에 공공디자인 문화 포럼을 창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라고 하는 소관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거는 변화를 뜻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져서 지금 아까 박사님이 아까 발제한 그 엄청난 비용, 우리가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의 비용들이, 그 돈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사업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뭐 관계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2001년의 디자인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디자인계가 부분적으로는 심층되거나 또는 확장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계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대한민국의 공공디자인 또는 넓게 보면 그냥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오세훈과 조선일보가 내리게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 장에 아주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우측 좌측을 보시면 참 묘하게도 오늘 그 박사님이 그 발제를 하시는 그 거기에도 인용문이 나와 있는데 저도 어떻게 이건 박사님하고 저하고 상의한 게 아니거든요. 21세기의 도시는 이미 세계 시장을 무대로 유통되는 상품이 되었다. 이제는 도시가 잘 팔려야 나라가 부자가 된다. 서울이 잘 돼야 대한민국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도시의 브랜드다. 브랜드가 있는 도시는 날개에 놓친 듯이 팔리고 그렇지 않은 도시는 진열장에 나와 보지도 못한 채 창고 속에 재고품처럼 박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의 브랜드는 런던과 파리, 뉴욕과 심지어는 신흥 두바이나 상하이와 견주어도 상당히 빈약하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의 승부를 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한다. 서울이 디자인의 메카가 되면 한국의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말인데 조선일보의 전국뉴스 부장으로 있던 그 당시에 이동환 부장과 함께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그냥 하나의 인터뷰에 그냥 단지 그 인용 기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디자인의 문제를 딱 한마디로 규정하자고 하면 바로 여기에 정확한 이 디자인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잉한 형태의 어떤 그러한 이해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문장이 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크게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장을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문장을 써보시면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 이후에 추진한 그 수많은 형태의 사업과 활동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이 일부러 이 사회를 뭐 어떻게 잘못되는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교양과 그동안의 학습과 또는 그동안의 조언과 심지어는 디자인 전문가들의 어떤 행동들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들놈이 하나가 있는데 한 2달 전에 이 친구를 불러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날 아주 제가 작정을 하고 불렀는데요. 군대를 가라. 너 왜 자꾸 군대를 가지 않고 공부를 자꾸 하면서 군대를... 내가 너와 대화를 하려면 네가 군대를 갔다 와야만 내가 너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어린 행동들과 어린 어떤 그 유치한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그냥 보통 아버지 입장인 거죠. 너 군대 갔다 와야 인간 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거를 상투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친구한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 땅에 굉장히 많은 그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 하나 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뭔가 하여튼 그 잘못된 그 태도와 입장과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무언가를 봤더니 군대를 안 갔다 온 거다.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서 무슨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봐야 결국 군대 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제가 딱 집었어요. 너의 선배, 너네 학교의 선배, 그놈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공부를 안 했겠어요? 아니 그들이 무슨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연애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안 한 게 하나 있다. 군대를 가지 않았다. 군대를 가지 않아서 하면 대한민국의 디자인이 이런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아들에게 군대를 가면, 지금은 뭐 군대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가보면 이 침상이 개인 침상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잘 수 있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집안이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여럿이서 그렇게 같이 자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모포도 내 모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포를 뭐 2장을 같이 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사는데 이게 전혀 동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자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쭉 줄을 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마침 자기 취향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자게 되면은 뭐 오손도손 이야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그래도 유일한 그 낙일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나 유치한 아버지로서의 어떤 발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침상에 제 아들을 이어놓고 싶었어요. 인생은 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동의하지 않은 너일 수 있다.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구름과 별의 관계도 그런 것이고 나무와 흙의 관계도 그런 것이고 정치와 인간의 관계도 그런 것이다. 그런데 정치는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은 정치를 무시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서울시의 이 정책은요, 결국은 지방에 있는 수많은 형태의 그 도시들의 디자인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냥 적용된 거예요. 이게 자체. 그래서 전부 브랜드의 개념으로서 도시를 다 이해하고, 브랜드로 개념으로 이해하는 순간 도시는 존재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치 코바디스의 영화처럼 로마의 시를 이렇게 조감도나 아니면 이런 미니어처를 놓고 말이죠. 이걸 싹 계획도시로 만들기 위해 쓸어버려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뭐를 포인트를 잡아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이런 발상은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나의 아버지와 나의 누이 동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삶에 의해서 골목들이 만들어지고, 골목들이 만들어지면서 광장이 만들어지고, 광장이 만들어지면서 하늘이 존재하고 별이 있고 구름이 떠간다고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이거를 우리도 일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동대문은 이렇게 생긴 지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 가면 너희 누이 동생이 거기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무시하고 또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침상 옆에 누워있는 또 다른 누구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배운 그 지식과 정보와 그 수많은 디자인에 대한 인용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나쁜 디자인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는 마음속에 갖고 내 다음 세대에게 군대를 가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추가로 하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군대는 무엇일까요? 또는 오세훈과 나와의 관계에서 군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를 의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과 내가 같이 자야 될 의무가 있어요. 디자인과 정치가 같이 자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여러분과 여기 발제자들이 함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25일 날 포럼과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오늘의 참석이 25일 날 참석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